조선졸기실록 정도전의 표문사건으로 사신으로 명예 갖다가 죽임을 당한 정총, 김약향, 노인도의 졸기.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3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1397년명 홍모 30년 정총 김약향 노인도가 명나라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정윤보가 전하다. 정총 김약향의 졸기. 정총 김약향 노인도의 처가 정윤보의 말을 듣고 발상하니 임금이 듣고 말하기를 황제가 만일 총 등을 죽였으면 예부에서 반드시 자문이 있을 것이다. 윤보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하고 금하게 하였다. 총의 자는 만석이여 청주 사람인데 문강공 정공권의 아들이다. 위조의 병진년에 홍중선이 지공거가 되어 과거법을 고치어 시와 부로 과거를 보였는데 총이 제1인에 올랐다. 나이 19세의 춘추 검열을 제수받고 대간, 응교를 거쳐 대우군에 이르고 기사년에 공양군이 섬의 병조 판서에 승진하였는데 한때의 표문 전모는 많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임금의 잠저 때부터 마음을 돌린 지 오래였는데 임금이 즉위함에 녹공하여 1등을 삼아 첨서중추원사 서원구를 제수하였다. 갑술년에 정당 문학으로 옮겨 예문 춘추관 태학사로 고치고 정도전과 더불어 고려국사를 함께 편수하였다. 을년에 고명을 청하는 일로 명나라 서울에 갔었는데 황제가 우리나라 조정에서 표문 낸 것이 회피하는 자양이 있음에 바야흐로 노하여 총들어 표문을 지었다 하여 구류하고 사람을 보내어 처자를 데려갔는데 황제가 진실이 아니라고 노하여 모두 돌려보내고 또 사신을 보내어 정도전을 잡아가려 하였다. 도전이 병이 들매 권근이 청하기를 표문을 지은 일에는 실상 신도 참여하였사온데 신은 지금 잡혀가는 것이 아니므로 용서받을 수 있고 잡혀가지 않는 자들도 또한 의심을 면할 수 있겠지만 신이 만일 후일에 잡혀가게 되면 신의 죄는 도리어 중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보내었다. 황제가 권근을 보고 노여움이 조금 풀려서 근과 총에게 날마다 문영각에 나가 여러 선비의 강론을 듣기를 명하고 장차 돌려보내려 하여 함께 옷을 주고 사흘 동안 돌아다니며 구경하게 하고 제목을 주어 시를 짓게 하였다. 때 아래에서 하직할 때를 당하여 그는 내려준 옷을 입었는데 총은 현비의 상사로 흰옷을 입었었다. 황제가 노하여 말하였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내려준 옷을 입지 않고 흰옷을 입었는가? 금만 돌려보내고 금 위에 명하여 총 등을 국문하게 하였다. 총은 두려워하여 도망하다가 잡히게 되니 형을 당했고 김약향 노인도는 총 때문에 아울러 형을 당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심히 슬퍼하여 시호를 문민이라 하였다. 아들은 둘인데 정효문 정효충이다. 김약향의 자는 구경이여 광주 사람인데 광성군 김정의 아들이다. 전조 신해년에 과거에 올라 계층년에 전교주부가 되고 여러 번 옮겨 예의 총랑에 이르렀다. 임신년에 사원지비에 승진하였는데 임금이 즉위함에 우건의 대부를 제수하고 을해년에 성균 대사성을 가하였다. 병자년에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의 표문 전문의 글자 모양이 틀렸다 하여 글을 지은 자를 보내라고 치교하였다. 이에 약항으로 중추원 학사를 제수하여 명나라 서울에 가게 했는데 정총 때문에 화를 당하였다. 경진년에 길창군 권근이 상언하기를 약항의 마음가짐은 강직한 데다 국사를 위해 죽었으니 마땅히 추증을 가해야 합니다 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유사에 명하여 의정부 찬성사 광산군에 도국 숙록의 위계를 증직하였다. 아들이 둘 있으니 김처와 김어이다. 정총 김약향 노인도의 죽음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 표전 문제로 명나라가 요구했던 정도전 대신 사행길에 올라 남경에 억류되어 있었던 조선 사신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성계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명나라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죽음을 공식화하진 않았는데 정총 김약향 노인도의 장례를 금하게 했던 게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조선 측의 확인 절차를 끝마치고 나서 11월 30일 기사에 그들의 졸기를 첨부한 것 같은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다른 버전이 실록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정도전에서 권근은 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성계에게 알리면서 참수당했다고 말했는데 기록에 나타나 있는 형을 당했다는 구절을 곤목이 베어 죽었다는 뜻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에 대해 연려실 기술은 다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려실 기술 제2권 태조조 고사본말 태조조의 명신 김약향 정총과 더불어 남경에 이르러 명나라에서 멀리 귀양갔다.
그 뒤 황제의 노여움이 풀려 그의 가족에게 시체를 찾아 가라고 하였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태종 때 권근이 상소하기를 김약항은 명나라에서 표문이 공손하지 못하다고 우리나라의 죄를 주려고 하는데 태상왕의 명령으로 남경에 가서 공문을 당하여 고초가 심하였건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가상히 생각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었으나 뒤에 다른 까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니 그 저에게는 당연히 증직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태종이 의정부 찬성사를 추정하고 자손을 등용하라고 명하였다. 여기서도 당시 현장의 목격자인 듯 등장하는 권근의 말까지 종합해보면 정총, 김약항, 노인도는 주원장의 노여움을 사 국문을 당하고 멀리 귀양을 가긴 했지만 목숨만은 부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귀양설은 용제총화의 남경에 도착하자 함께 잡혀 먼 곳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해동잡록에 정총과 함께 명나라 서울로 불려가서 죄를 잊고 먼 오랑캐 땅으로 유배되니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무튼 이 이야기는 태종 때까지 확인을 거치는데 태종실록의 명나라 사신이 이들의 소식을 전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태종실록 사건 태종 2년 10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1402년명 건문 4년 사신 온전 등이 상황과 대군 이화 등을 방문 김약항 정충 등의 소식을 말하다. 온전과 양형이 상황전에 갔다가 다음에 대군 화대군방에 구원군 민재의 집에 갔으므로 모두 다례를 행하여 대접하였다. 양형이 말하였다. 김약항은 운남으로 귀양 가서 아내를 얻어 살고 있으며 정충과 노인도는 모두 병들어 죽었습니다. 명나라 사신 온전이 태종 2년인 1402년 10월 12일 연왕 즉 영락제의 즉위조서를 갖고 한양에 도착했는데 양형이란 자가 죽었다고 알려졌던 정총, 김약항, 노인도의 행방을 전했습니다. 요컨대 주원장의 도여움으로 귀양은 갔어도 적어도 참수당해 죽진 않았다는 것으로 명나라의 공식 확인은 아니었지만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세 사람의 소식이 다시 조선 측에 전달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재차 확인을 하는데 김약항은 귀양을 갔지만 잘 살고 있고 안타깝게도 정총과 노인도는 병사했다는 명나라 사신의 말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성성린을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선택해 1403년 4월 21일 성성린은 살해사로서 명나라로 떠나는데 영락제가 새로 조선 국왕의 고명과 인장을 내려준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이었습니다. 성성린은 앞서 건문제가 주었던 고명과 인장을 같이 갔는데 영락제에게 당시까지 명예에 이런저런 이유로 억류되었던 조선 측 인사들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송환 요구를 함께 거론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 측은 상세한 명단까지 작성해 가지고 갔는데 이때 성성린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두 번이나 전해졌던 정총과 노인도를 포함하여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영락제는 좋다는 사인을 내렸고 이에 서장관이었던 최희가 성성린에 앞서 귀국하여 먼저 이방원에게 관련 소식을 보고하게 됩니다. 성성린은 최희보다 약 2주 뒤에 한양에 도착했는데 그는 표전 문제 등 이른바 주원장의 갑질로 인해 명예에 억류되었던 조선 사신들이 그동안 왜 송환되지 못했는지 영락제가 말한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야기는 잘못한 조선 사신들을 마음씨 좋은 아버지가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고 조선으로 귀국시키려 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했고 조카가 계속 억류시킨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성성린이 데려온 인원들은 조서, 곽혜룡, 송희정, 우진, 권일송의 5명으로 이때부터 정총, 김약항, 노인도가 죽었음을 조선 측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원의 행방을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저 세 사람만 쏙 빠졌는데 송희정과 권일송은 10년 만에 귀환으로 1395년 6월 13일 연왕에게 말을 선물하기 위해 북경으로 향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에 의해 조선왕이 사사로이 연왕과 교류한다는 이유로 억류되었고 운남 땅에 귀양을 갔었는데 그 연왕이 황제가 될 만큼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태종 9년인 1409년에 궁중의 일을 누설한고 중추원 학사 조화의 처 김씨를 충주로 귀양 보냈다는 실록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1409년명 영락 7년 궁중의 일을 누설한고 중추원 학사 조화의 처 김씨를 충주로 귀양 보내다. 고 중추원 학사 조화의 처 김씨를 충주에 부처하였다. 김씨가 시녀와 교결하여 잠옷 궁중의 일을 듣고 고 정당 정총의 처 김씨의 집에 가서 말을 전하였다. 임금이 듣고 사람을 시켜 김씨에게 묻기를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가 하니 김씨가 이를 숨기었다.
한편 곽혜룡과 조선은 이른바 3차 표전 문제라 할 수 있는 1397년 12월 28일에 명으로 떠났었는데 조선은 천추절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압송 대상자로 지목되었고 그를 곽혜룡이 후송하여 데려갔던 것입니다. 약 8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지만 조서의 얼굴에 있는 묵 자국을 씻을 수 없게 되었고 곽혜룡의 처는 다른 사람의 여인이 되었다가 죽었습니다. 무튼 성성린의 사행기를 전후로 명에 억류되어 있던 조선 사신들의 송환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정총, 김약항, 노인도의 생사 확인도 공식화되어 명에서 죽은 것으로 조선 측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위의 실록 기록처럼 정총의 처에 대한 일화를 기록하면서 정총의 앞에 고자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선절기실록은 정도전의 표문 사건으로 사신으로 명에 갔다가 죽임을 당한 정총, 김약향, 노인도의 졸기였습니다.